오늘은 우리 몸의 정수기라고 불리는 중요한 장기, 바로 신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특히 우리 식탁에 자주 오르는 무, 이 무가 어떤 음식과 만나면 우리 신장을 힘들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건강한 신장을 위해 무엇을 먹고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아주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릴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요. 건강줍줍은 여러분의 건강 생활에 도움을 드립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무와 상극인 음식이 있는데 같이 먹으면 신장이 망가진다더라. 과연 사실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장이 망가진다는 표현은 과장된 것이지만 특정 음식과 물을 함께 섭취했을 때 영양 흡수가 방해되거나 위장 부담이 커질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특히 신장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이라면 더욱 주의가 필요하죠. 신장은 우리 몸에서 혈액을 깨끗하게 걸러내고 불필요한 노폐물을 소변으로 배출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혈압을 조절하고 적혈구 생성을 돕는 호르몬을 만들며 뼈 건강에 필수적인 비타민 D를 활성화하는 등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요. 마치 우리 집의 정수기 필터처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복잡한 화학 공장처럼 정교하게 작동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중요한 필터가 고장나지 않으려면 평소 식습관 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먹는 음식들이 이 신장을 조금씩 지치게 하거나 심지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신장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릴 만큼 기능이 꽤 많이 손상되기 전까지는 특별한 증상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평소 건강한 식습관을 통해 미리미리 신장을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무와 상극인 음식 3가지는 단순히 맛의 조화를 넘어 우리 몸에 미치는 생리적 영향까지 고려한 조합인데요. 첫 번째는 바로 인삼입니다. 인삼이랑 무가 왜? 하고 의아해하실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인삼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 몸에 활력을 불어넣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대표적인 보양식으로 알려져 있죠. 특히 인삼에 풍부하게 함유된 사포닌 성분은 피로회복, 항암, 항산화 등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에는 아스코르비나아제라는 효소가 들어있어요. 이 효소는 비타민 C를 파괴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인삼의 핵심 약효 성분인 사포닌을 분해하는 역할도 한답니다. 마치 영웅이 힘을 쓰려는데 악당이 방해하는 그림이랄까요? 인삼의 좋은 성분을 제대로 흡수하려면 무와 함께 먹는 건 조금 피하는 게 좋겠죠? 특히 인삼을 약으로 복용하거나 귀한 인삼을 다려 먹는 분들이라면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인삼차를 마시면서 깍두기를 같이 먹는 조합은 피하는 게 좋다는 거죠. 인삼의 효능을 제대로 누리고 싶다면 무는 잠시 접어두거나 최소한 시간 간격을 두고 섭취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물론 익혀서 먹는 무는 이 효소의 활성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생무와 인삼의 조합을 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상극 음식은 당근입니다. 당근도 건강에 좋은 채소인데 무랑 왜 상극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당근에는 비타민 A의 전구체인 베타카로틴이 풍부해서 눈 건강뿐만 아니라 피부 건강, 면역력 강화에도 아주 좋죠. 그런데 당근에도 무에 들어있는 것과 비슷한 아스코르비나아제라는 효소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효소는 비타민 C를 파괴하는 성질이 있어요. 무에는 비타민 C가 풍부하게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당근과 무를 함께 섭취하면 무의 비타민 C가 당근 속 효소에 의해 파괴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우리가 비타민 C를 섭취하려던 의도와는 다르게 영양 손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신선한 채소에서 얻을 수 있는 비타민 C는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이고 항산화 작용을 하며 콜라겐 형성에 필수적인 영양소인데, 이 귀한 비타민 C가 서로의 작용으로 인해 충분히 흡수되지 못한다면 아쉬운 일이겠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 효소는 열에 약하기 때문에 살짝 익혀 먹거나 식초 같은 산성 용액을 첨가하면 활성이 줄어든답니다. 예를 들어 무생채에 당근을 넣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식초를 약간 넣어주면 비타민C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작은 꿀팁이 됩니다. 또한 무와 당근을 함께 먹는다고 해서
몸에 해로운 독성 물질이 생기거나 하는 것은 아니니 영양학적 손실을 줄이는 차원에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음식 궁합은 과학적으로도 일리가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의외의 조합일 수도 있는데요. 바로 술입니다. 술과 무. 그게 왜?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무는 알코올 해독에 좋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맞아요. 무에는 디아스타아제와 같은 소화 효소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알코올 분해를 돕고 소화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술 마신 다음날 시원한 무국을 먹으면 속이 풀리는 느낌이 들죠. 하지만 문제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술은 혈관을 확장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알코올이 체내에 들어오면 혈관을 이완시켜 일시적으로 혈액순환이 빨라지는 느낌을 주죠. 반면에 무는 혈관을 수축시키는 성질이 있어요. 특히 무의 매운맛을 내는 이소티오시아네이트 성분은 혈액순환을 촉진하면서 혈관을 수축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반된 작용을 하는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혈관에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이 높거나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주의가 필요해요. 혈관이 확장과 수축을 반복하며 왔다 갔다 춤추는 상황을 만드는 것은 우리 몸의 항상성 유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혈압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술자리에 무 안주가 있다면 과음은 피하고 적당히 즐기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건 과음 자체를 피하는 것이고요. 어떤 음식이라도 과하게 섭취하거나 자신의 몸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먹는 것은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그럼 신장이 이미 조금 약해져 있거나 신장 건강을 특별히 신경 써야 하는 분들을 위해 어떤 음식을 먹고 피해야 하는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신장이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미리미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장을 튼튼하게 해줄 슈퍼푸드들, 그리고 반대로 신장을 힘들게 하는 음식들을 잘 기억해 두세요. 먼저 우리의 신장을 튼튼하게 해줄 슈퍼푸드들입니다. 신장 건강을 위한 식단은 저염식, 저단백식, 그리고 칼륨과 인 조절이 핵심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블루베리 이 작고 예쁜 열매가 신장 건강에 그렇게 좋다고 해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해서 우리 몸의 세포 손상을 막고 노화를 늦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무엇보다 신장 질환 환자들이 조심해야 할 칼륨, 인, 나트륨 함량이 비교적 낮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과일이죠. 신선한 블루베리를 요거트에 넣어 먹거나 스무디로 즐겨도 좋고 얼려두었다가 간식으로 챙겨 먹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블루베리 한 줌으로 건강한 신장을 지켜보세요. 콜리플라워, 비타민C, K, B군이 풍부하고 섬유질도 많아서 영양 만점인 채소입니다. 특히 칼륨 조절이 필요한 신장 질환 환자분들에게 아주 좋은 채소인데요. 브로콜리와 비슷하지만 칼륨 함량이 더 낮아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볶음, 찜, 수프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으며 으깨서 감자 대신 사용하면 칼륨 섭취를 줄일 수 있는 똑똑한 대안이 됩니다. 올리브유 체내 염증을 줄이고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 건강한 지방입니다.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여 심혈관 건강에도 좋고 인 함량도 매우 낮아서 신장 건강에 이로운 기름으로 손꼽히죠. 샐러드 드레싱이나 요리할 때 버터 대신 올리브유를 활용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과도한 섭취는 피해야 합니다. 마늘, 허브 마늘의 알리신 성분은 강력한 항염증 효과와 항균 효과를 가지고 있어 신장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로즈마리, 오레가노, 타임, 파슬리 같은 허브들도 항산화 효과가 있어 신장 세포를 보호하는 데 기여합니다. 요리할 때 소금 대신 마늘이나 허브를 사용하여 음식의 풍미를 더하고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지혜를 발휘해 보세요. 사과 하루 한 알. 사과는 의사를 멀리한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죠. 사과는 섬유질이 풍부하여 소화를 돕고 항산화 물질이 많아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신장 질환 환자에게 중요한 칼륨과 인 함량이 비교적 낮은 편이어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과일입니다. 껍질째 먹으면 더욱 많은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으니 깨끗하게 씻어 껍질째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포도에는 레스베라트롤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신장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만 칼륨 함량이 높은 편이므로 신장 기능이 많이 저하된 분들은 섭취량을 조절하거나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백미, 현미나 잡곡이 더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인과 칼륨 함량이 낮은 백미가 오히려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신장 질환이 있는 경우 잡곡밥에 함유된 높은 인과 칼륨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며 너무 많이 먹으면 혈당 상승의 위험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샐러리 미네랄 성분과 이뇨제 효능이 있어 독소 제거 및 신장 정화에 도움을 줍니다. 샐러리는 이뇨 작용을 촉진하여 몸속 노폐물과 불필요한 수분을 배출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칼륨 함량이 높을 수 있으니 신장 기능 저하가 심한 분들은 섭취량에 주의해야 합니다. 딸기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과 비타민 C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신장 건강을 개선하고 염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칼륨 함량이 비교적 낮은 편이어서 신장 환자들도 적당량 섭취할 수 있습니다. 수박은 신장을 강화하고 요로 감염을 막아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수분 함량이 매우 높아 이뇨 작용을 돕지만 칼륨과 마그네슘이 풍부하므로 신장 기능이 많이 저하된 분들은 전문의와 상담 후 섭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파인애플 브로멜라인이라는 효소가 소화를 돕고 염증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칼륨 함량이 비교적 낮아 신장 환자도 섭취하기에 부담이 적은 과일입니다. 양파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플라보노이드, 특히 퀘르세틴이 풍부하여 신장 건강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혈액순환 개선에도 효과적입니다. 달걀 흰자 고품질의 단백질을 제공하면서 인 함량이 매우 낮아 신장 질환 환자에게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단백질 섭취에 제한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효율적인 단백질 섭취를 위해 달걀 흰자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배추 비타민 K와 C가 풍부하며 섬유질이 많아 장 건강에도 좋습니다. 또한 항염증 효과가 있는 성분들을 함유하고 있어 신장 건강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생선 연어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연어는 만성 염증을 줄이고 신장 손상의 진행을 늦추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양질의 단백질 공급원이면서도 다른 육류에 비해 인 함량이 조절된 편입니다. 다만 너무 많은 양을 섭취하기보다는 적절한 양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밤 위장과 신장 기능 증진 효과가 있습니다. 밤은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몸을 보호하고 특히 신장의 기운을 보강하는 데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옥수수 수염차 전통적으로 이뇨 작용을 돕고 신장에 무리를 주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기를 빼고 노폐물 배출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팥 수분 대사 기능을 향상시키는 능력이 뛰어나 부종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팥물 등을 섭취하여 신장 건강을 돕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산수유 신장과 간을 보호하고 야뇨증과 요실금 증상에 좋다고 알려진 전통 약재입니다. 신장의 기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율무 신장 질환 치료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동의보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뇨 작용과 함께 신장을 튼튼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강낭콩 신장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콩류는 일반적으로 인 함량이 높을 수 있으므로 신장 질환자는 섭취량에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적절한 양의 강낭콩은 좋은 영양원이 될 수 있습니다. 마 소화불량 개선 및 신장 건강에 좋습니다. 마에 함유된 뮤신 성분은 위벽을 보호하고 소화를 돕는 동시에 신장 기능을 강화하는 데도 이로운 작용을 합니다. 배 신장 결석에 도움을 주고 배뇨 현상을 정상적으로 회복시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수분 함량이 많아 이뇨 작용을 돕고 칼륨 함량이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와, 정말 많은 음식들이 신장 건강에 도움이 되죠.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기억하기는 어렵겠지만 평소 식단에 조금씩 더해가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우리 신장을 힘들게 하는 음식들도 알아볼까요? 신장이 보내는 SOS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이런 음식을 먹는다면 정말 큰일 날 수 있어요. 이 음식들은 가급적 피하거나 섭취량을 극도로 제한하는 것이 신장 건강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가공육, 베이컨, 소시지, 햄, 육포 등 이 음식들은 맛은 있지만 우리 신장에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나트륨 함량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아서 신장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나트륨은 체내 수분 균형을 깨뜨려 부종을 유발하고 혈압을 상승시키며 결국 신장 기능을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고혈압 환자에게도 좋지 않고요. 또한 가공육에 포함된 인산염은 혈액 속 인 수치를 높여 심혈관 질환 위험을 증가시키고 뼈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심지어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가공육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했으니 가공육은 되도록 멀리하고 신선한 육류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탄산음료, 특히 짙은 색의 탄산음료는 절대 피해야 할 음식입니다. 여기에는 인산 함량이 높은 경우가 많아서 신장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인산은 체내 인 수치를 높여 칼슘 흡수를 방해하고 뼈를 약화시키며 신장에 노폐물을 쌓이게 하여 신장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장기간 혈중 인 수치가 높으면 심장병 위험이 높아지고 뼈도 약해질 수 있으니 시원한 물이나 보리차, 허브차 등으로 대신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갈증 해소에는 물이 최고입니다. 고나트륨 식품, 가공식품, 패스트푸드, 간이 센 음식, 인스턴트 식품 등 나트륨이 많은 음식은 신장에 과부하를 걸리게 합니다. 나트륨은 체내 수분을 과도하게 붙잡아 두어 혈액량을 늘리고 혈압을 높입니다. 이는 신장이 혈액을 걸러내는데 더 많은 힘을 쓰게 만들고 결국 신장 기능 저하로 이어집니다. 외식을 할 때는 싱겁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집에서 요리할 때는 소금 대신 허브나 향신료로 맛을 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고단백 식품, 닭가슴살, 콩, 생선 등 단백질은 필수 영양소이지만 신장 기능이 좋지 않은 분들에게는 과도한 단백질 섭취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이 대사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폐물은 신장이 처리해야 할 부담을 가중시키기 때문입니다. 특히 만성 신장 질환 환자는 단백질 섭취량을 제한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여 개인에게 맞는 적절한 단백질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무조건 단백질 많이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칼륨 함량이 높은 과일, 바나나, 참외, 토마토, 키위, 아보카도 같은 과일들은 건강에 좋지만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에게는 칼륨 함량이 매우 높기 때문에 피해야 합니다. 신장이 제 기능을 못하면 체내 칼륨 배출이 원활하지 않아 혈액 내 칼륨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고칼륨 혈증은 심장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신장 건강이 걱정된다면 과일 섭취 전 칼륨 함량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칼륨 함량이 높은 채소, 버섯, 호박, 미역, 시금치, 쑥, 부추, 상추 등도 칼륨이 많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채소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므로 무조건 피하기보다는 조리법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채소를 잘게 썰어 물에 2시간 이상 담가두거나 끓는 물에 데쳐서 국물은 버리고 건더기만 섭취하면 칼륨 함량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수침 및 데치기라고 하며 신장 환자를 위한 중요한 조리 팁입니다. 정제된 탄수화물, 흰 쌀밥, 흰 빵, 설탕이 많이 들어간 과자, 케이크 등 정제된 탄수화물은 소화가 빠르고 혈당 수치를 급격히 높이기 때문에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높은 혈당은 신장에 부담을 주고 당뇨병은 신장 질환의 주요 원인이기도 합니다. 통곡물이나 잡곡밥을 선택하고 설탕 섭취를 줄이는 것이 신장 건강에 이롭습니다. 아보카도 건강에 좋은 과일로 알려져 있지만 칼륨 함량이 매우 높으므로 신장이 좋지 않은 사람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보카도 하나에 들어있는 칼륨량은 바나나보다도 많을 수 있으니 섭취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저나트륨 소금, 나트륨 섭취를 줄이려고 저나트륨 소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러한 소금에는 나트륨 대신 칼륨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장 질환자에게는 칼륨 섭취 제한이 매우 중요하므로 저나트륨 소금도 신장 건강에는 좋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 소금의 섭취량을 줄이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흔히 먹는 무와 상극인 음식 3가지, 그리고 신장에 좋고 나쁜 음식들을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무와 인삼의 조합은 사포닌 효능을 감소시킬 수 있고, 무와 당근의 조합은 비타민C 손실을 가져올 수 있으며, 술과 무의 조합은 혈관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특히 신장 건강이 좋지 않다면 더욱 신경 써서 식단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를 아예 먹지 말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무는 소화 효소가 풍부하고 항암 효과도 있으며 감기 예방에도 좋은 정말 훌륭한 채소입니다. 위에 언급된 조합만 피한다면 무는 우리 식탁에 건강한 친구가 되어줄 거예요. 그렇다면 무와 함께 먹으면 더욱 시너지를 내는 음식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긍정적인 음식 궁합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죠. 배추, 무와 배추는 함께 김치를 담그는 등 전통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조합입니다. 배추의 풍부한 글루코시놀레이트 성분은 암 예방에 기여하며 무와 함께 섭취할 때 항암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장 건강에도 좋습니다. 생강, 무와 생강은 소화 개선과 항염증 효과를 높일 수 있는 훌륭한 조합입니다. 생강의 진저롤 성분은 소화를 돕고 몸을 따뜻하게 하며 무의 소화 효소와 함께 작용하여 위장 기능을 더욱 활성화시킵니다. 감기 예방에도 좋은 궁합입니다. 마늘 면역력 강화와 항균 효과가 뛰어난 마늘은 무와 함께 섭취할 때 서로의 좋은 성분들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마늘의 알리신과 무의 비타민C는 면역력 증진에 시너지를 내요 감염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고등어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고등어는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고 염증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무는 고등어의 기름진 맛을 중화시켜주고 소화를 돕는 효소를 제공하여 고등어의 소화 흡수를 돕습니다. 고등어 무 조림이 괜히 맛있는 조합이 아니랍니다. 두부 단백질이 풍부하고 칼로리가 낮은 두부는 건강한 식단에 적합하며 무와 함께 섭취할 때 균형 잡힌 영양을 제공합니다. 두부의 단백질과 무의 비타민, 미네랄이 조화를 이루어 건강한 식사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꿀 자연적인 항균 작용과 혈액순환 개선 효과가 있는 꿀은 무와 함께 섭취할 때 기관지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무즙에 꿀을 넣어 먹으면 기침이나 가래 완화에 도움이 되는 민간요법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신장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한 가지 음식을 맹신하거나 무조건 피하기보다는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고 나에게 맞는 식단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입니다. 특히 신장 질환이 있거나 건강에 이상 징후가 나타난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여 개인에게 맞는 정확한 진단과 식단 조절, 그리고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충분한 수분 섭취, 규칙적인 운동, 금연, 절주 등 생활 습관 개선도 신장 건강을 지키는 데 필수적이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아차, 그걸 잊으셨죠? 구독과 좋아요는 건강을 찾아옵니다.